기름 유출 사고 보름 만에 GS칼텍스를 압수수색한 해경을 두고 뒷북 수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사실상 수사가 실패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석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게임의 룰이 정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유권자와 입지자들만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올해 새 야구장 개장과 더불어 기아 타이거즈에 대한 기대감도 높습니다. 일본 오키나와 현지 취재를 통해 올 시즌 호랑이 군단의 전력을 연속 보도합니다. 염전 인권유린 사건의 재발을 막겠다며 경찰이 상시 수사체제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섬 지역에 머물며 전수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해경이 여수 기름 유출 사고가 난 지 보름 만에 GS칼텍스를 압수수색한 것을 놓고 뒷북 수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이 해경 수사가 사실상 실패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에게 유리한 보도가 나오도록 언론을 통제했다는 의심만 사고 있습니다. 첫 소식 나연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4일 여수해경은 기름 유출 사고와 관련해 GS칼텍스 여수 공장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해경은 압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GS칼텍스 측이 초기 유출량을 축소하려 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첫날부터 GS칼텍스가 유출량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지만 압수수색은 보름이 지나서야 이루어졌습니다. 지난해 대림산업 폭발 사고 당시 여수경찰이 증거 확보를 위해 사고 나흘 만에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과 비교하면 한참 늦은 감이 있습니다. 해경이 GS칼텍스를 감싸는 것인지 최근 해경의 부실 수사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보여주기 압수수색을 한 것인지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처음부터 강제 수사를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수사팀이 판단했을 때는 그때가 바로 압수수색을 집행할 시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회사의 면피용으로서 회사의 면제비를 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시민단체들은 해경이 늦장 수사를 벌이는 동안 중요 자료는 폐기 처분됐을 것이기 때문에 해경 수사가 이미 실패한 것으로 본다며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사고 기업의 말만 진술에만 의존해서 시기를 놓치고 뒤늦은 압수수색으로 뒷북을 쳤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안보 관련 단체가 해경이 언론마저 통제하려 했다는 정황이 담긴 문건을 공개하면서 해경이 자기 몸 챙기기에만 급급했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해경의 뒷북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고 당시 부상자가 있었다는 사실이 일주일 만에 SNS를 통해 알려지면서 해경이 참고인 조사마저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사고 이튿날 수시간에 걸쳐 원유가 추가 유출됐지만 해경은 전혀 몰랐고 해상 방제가 70-80% 완료됐다고 자신하는 사이 기름띠는 오동도와 남해까지 흘러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나연호입니다. 지방선거 일정은 하루하루 다가오는데 정치권은 선거를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도통 알 수가 없습니다. 기초선거 정당 공천 문제인데 입지자나 유권자들의 혼란이 불가피해질 것 같습니다. 윤구수 기자입니다. 6.4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확실히 정해진 건 선거 날짜뿐입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활동 시한을 연장하고도 기초선거에서 정당 공천을 할지 말지, 교육감 선거와 교육원 선거는 어떻게 할지 결론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그런 구조로 볼 때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의 약속을 지키겠다 하고 나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정개특위의 전망이 매우 불투명합니다. 새누리당은 사실상 공천제 유지로 가닥을 잡았고 민주당은 공천하지 말자는 명분론과 그래도 해야 한다는 현실론 사이에서 갈팡질팡. 답답한 건 지방선거 입지자들입니다. 선거가 내일 모레인데 이렇게 제도를 만들지 않고 뭉개고 있다는 것은 정말 입지자들을 무시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민을 무시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역단체장 선거 역시 정당마다 공천 규칙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초의원의 경우는 선거구 획정 문제로 예비후보 등록 시점이 당초 21일에서 다음 달 2일로 연기됐습니다. 선거를 목전에 두고도 당리 당략을 따지느라 게임의 룰마저 정하지 못하는 정치권의 모습은 그들이 외치는 혁신과 거리가 한참 멀어 보입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새정치연합의 창당 발기인으로 광주 전남에서는 34명이 참여했습니다.
새정치추진위원회가 선정한 창당 발기인 374명 가운데 광주에서는 윤장현 공동위원장 등 20명이 포함됐고 전남에서는 김효석 공동위원장 등 14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새정치추진위원회는 광주 전남에서 발기인으로 각각 10명씩을 추천했고 나머지 발기인들은 부문별로 전문성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는 올해 새 야구장 개장 원년을 맞습니다. 광주 MBC는 기아 타이거즈의 전지훈련 취재를 통해 올 시즌 전력을 가늠해보는 연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에이스 윤석민이 떠난 선발 투수진과 매 시즌 불안했던 중간 개투진이 올해는 어떻게 운영될지를 점검해보겠습니다. 일본 오키나와 현지에서 이계상 기자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전지훈련 캠프를 차린 일본 오키나와. 일본 야쿠르트 스왈로우즈와의 연습 경기에 낯선 선수가 기아 타이거즈 유니폼을 입고 등판합니다. 기아가 올해 마무리 투수로 영입한 외국인 투수 하이로 어센시오입니다. 코칭 스태프가 주목하는 첫 실전 등판에서 어센시오 선수는 직구 6개로 세 타자를 깔끔하게 잡아냈습니다. 몇 게임도 지켜보면 어느 정도 그 투수에 대해서 윤곽이 나올 것 같고 그때 또 드러나는 문제점이 있으면 또 고쳐 나가야 되겠죠. 미국 마이너리그 통산 119세이브를 기록한 어센시오는 기아의 뒷문을 책임질 마무리 자원입니다. 호랑이 군단에서 선발 투수 진용도 서서히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올 시즌 명예회복을 노리는 양현종과 김진우, 외국인 투수 데니스 홀튼, 그리고 송은범이 차례로 4선발까지 맡게 되고 임준섭과 박경태, 서재영이 나머지 선발 경쟁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각자 맡은 바 임무 열심히 하고 캠프 지금 잘 소화해내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많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 승리를 지킬 중간 개투진으로는 두산에서 이적해온 김태형과 군 제대 후 복귀한 곽정철, 직구가 일품인 박성호, 자완 심동섭 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야구는 흔히들 투수 노름이라고 합니다. 호랑이 군단이 지난해 부진을 털고 최소한 가을 야구까지 가기 위해서는 튼튼한 마운드 구축이 필수 요건이 됐습니다. 일본 오키나와에서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노동자들이 일하다 다치게 되면 산재 신청을 하는데 이게 인정받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신청 당사자가 사고 관련성을 직접 입증해야 하는데 의학 지식이 없고 비용도 없어서 억울해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현장 속으로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1년 9월 공사 현장에서 목수로 일을 하다 허리를 다친 권영수 씨. 처음에는 산재로 인정돼 1,700만 원의 요양급여를 받아 치료비로 썼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척추가 나빠져 거동 자체가 힘든 상황이 되자 권 씨는 복지공단에 추가 산재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척추가 나빠진 게 사고와 관련성이 없다는 공단 측의 주장에 맞서 관련성을 직접 입증해야 하는 현실이 권 씨는 너무 힘들다고 말합니다. 나날이 전문성을 띠고 있다고 운운하면서 말씀하시는 그분들처럼 산재에 대해서 지식도 없고 사실 알고 보면 의학에 대해서 지식도 없습니다. 오로지 육체적인 노동 일을 2년 전 공사장에서 추락해 발 뒤꿈치 수술을 받은 50살 강모 씨. 장애 10등급을 인정받았지만 사고 이후 영구장애를 입게 된 것과 달리 장애 등급이 너무 낮다는 불만입니다. 자신을 치료한 의사와 복지공단 측 의사 간의 시각차 때문이었는데 자신의 억울함을 전문적으로 입증해 줄 수 있는 의학적 지식과 비용이 없는 강 씨는 답답하기만 합니다. 의사가 이렇게 써줬는데 평생 장애라는데 장애를 갖다 1등급을 줬으니 아니 이거 이해가 안 가잖아요. 내가 아무리 내가 지식이 없어도 이해가 안 가잖아요. 작년에 뼈가 부서진 것도 12등급을 줬는데. 강 씨나 권 씨처럼 사고 후 진행되는 퇴행성 질환이나 유방암처럼 관련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질병의 경우 개인이 입증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현재 산업재해보상법상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이 사고와의 관련성을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사고가 아닌 질병성 산재로 인정을 받는 비율은 절반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개인을 치료한 의사가 판단해서 그랬던 거 그거에 대해서 저희 잠시 아니라고 하니까 다른 전문
저기에 의해서 간신의학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질병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독일과 스웨덴과 같은 유럽의 경우 건강보험에서 일을 못하는 동안의 임금까지 지급하기 때문에 개인이 산재를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학적 부분에 한정하더라도 그 부분에 한해서 입증 책임을 바꿔놓기만 하면 사실상 근로자 측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은 없다는 겁니다. 2012년 현재의 산업재해 보상법을 공단이 반증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자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지만 지금까지 계류 중에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이른바 염전 노예 사건의 파장이 확산되자 경찰이 특별수사대를 꾸렸습니다. 행정기관들도 인권협의체를 만들어서 활동에 나섰는데요. 박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애인 2명이 임금도 받지 못한 채 강제 노역에 시달린 신안의 한 섬마을 염전입니다. 편지를 받은 피해자 가족들에 의해 진실이 드러날 때까지 면사무소도 파출소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사장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때리다시피 하고 나무 강목이나 이제 쇠파이프로 칠 때도 많고. 경찰이 사건이 불거진 섬마을에 수사대를 보냈습니다. 현지에 머물며 조사하는 이른바 상시 수사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단일 사건 중심의 땜질식 수사로는 한계가 있다고 본 겁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기존 광역수사대를 도서인권보호 특별수사대로 재편했습니다. 또 해안 지역을 끼고 있는 7개 시군 경찰서에도 전담 수사팀을 꾸려 섬 지역에 체류하며 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입니다. 이런 장애인 인권 침해라든가 이런 것을 발본색원할 그런 목적으로 가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들이 한 장애인당 한 사람당 종업원당 10분에 15분 이렇게 면담하는 것이 아니고 심층 면접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목록을 직접 작성해 관리하는 방식으로 천여 곳의 염전은 물론 양식장도 전수조사해 폭력과 임금체불 등 인권 유린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것입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민주당 박혜자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유진용 문체부 장관이 세계 수영대회 지원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박혜자 의원은 국회에 출석한 유진용 장관이 세계 수영대회 지원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 지원하겠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유 장관은 법에 규정을 두는 대신 시행령에 규정을 두려고 한다고 말해 국제경기대회지원법 개정에는 여전히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전북은행 금융지주와 광주은행 노조 간의 광주은행 상생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척을 보여 광주은행 민영화가 제속도를 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광주은행 노조는 전북은행이 제시한 투뱅크 체제 유지와 100% 고용 승계, 지역인재 우선 채용, 이익의 10% 지역 환원에다 광주은행 독립 전산망 유지와 카드사업 독립체제 유지 등의 내용을 더한 노조안을 채택해 전북은행 측에 전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은행과 광주은행 노조 간 합의안이 나오면 조세특례 제한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커져 광주은행 매각이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광주시가 오리고기 소비 촉진을 위해 릴레이 시식회를 시작했습니다. 광주시는 AI로 고통받고 있는 식당 상인들을 돕기 위해 오리오리 거리에서 실국별로 돌아가며 오는 28일까지 시식회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또 오는 19일에는 광천동 유스퀘어에서 가두 캠페인을 펼치는 등 오리고기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 활동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가 아웃소싱 서비스 전문 기업인 주식회사 유베이스와 고객센터 500석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수도권 회사인 유베이스는 1차로 다음 달부터 서구 치평동의 빛골 고객센터에 120석 규모의 고객센터를 마련하고 지역 주민을 우선 채용할 계획입니다. 광주에서는 현재 63개의 고객센터에서 모두 8,600여 명의 상담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윤봉근 광주시 교육감 예비 후보는 전교조 광주지부가 장휘국 현 교육감을 시민 후보로 추대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